안녕하십니까, NJ 스튜디오 차평TV의 제이입니다. 자, 2020년형 페이스리프트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인테리어 외관 스펙 리뷰 잘 보셨나요? 1, 2부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외관은 많이 변한 부분이 없었어요. 하지만 날카로움을 좀 많이 심어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정말로 많은 변화를 보여줬었어요. 그래서 현 세대기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, 보통 차들이 풀체인지 전후에서 좀 인테리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? 좀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데, 이 차량은 풀체인지가 되지 않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 기능이란 기능은 다 넣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. 그래서 페이스리프트의 메리트가 아주 많은 차량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직렬 4기통 2.0 터보 엔진이 들어가요. 그래서 246마력에 37.2 토크를 보여줘서 요즘에 많이 힘이 빠지는 타 회사들 2.0 터보의 스펙보다는 높은 스펙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어떤 드라이빙을 보여줄지 또 궁금하고요. 어댑티브 댐핑도 들어가고 토크 벡터링으로 4륜구동 토크를 조절하는 부분으로 커브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시승에 나가서 이 차가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해요. 갑시다, 고고! 자,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.0 터보 모델인데, 요즘 2.0 터보들 보면은 배기 규제들 때문에 좀 출력들하고 토크가 많이 쪼그라들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은 아직 뭐 풀체인지가 된 차량이 아니라서 그런지 246마력에 37.2라는 꽤 괜찮은 출력 토크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 지금 콕핏 안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요. 이 콕핏을 좀 이렇게 감싸 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콕핏 안정감을 좀 더 주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. 지금 뭐 인테리어 자체가 원체 잘 돼 있어 가지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전혀 가리는 부분 없이 시야에 딱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지금 살짝 밟아보도록 해요. 이 차는 지금 스포츠 모드가 없고 그 험지 오프로드 모드들로 세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한 모드로 지금 일반 도로만 가기 때문에 모드 변경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도로로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출력을 뽑아낼지 보도록 해요. 대충 지금 랜드로버들이 약간 고성능들로 올라가면은 전부 다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어요. 터보차저보다는 슈퍼차저를 좀 더 선호하는 브랜드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. 하지만 2.0은 터보 엔진이죠. 슈퍼차저가 원래 약간 저 RPM에서 토크가 상당히 더 좋습니다, 터보보다. 그래서 지금 이 차량도 터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토크가 살짝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. 고속으로 나가는데 뭐 상쾌하거나 스포티하게 나가진 않아요. 근데 빨라요. 이렇게 살짝 가스를 딱 먹었는데 그래 스포티하지 않네 하고 계기판을 봤는데 상당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. 가스를 먹이는데 가스 반응성 슬로프가 아주 지긋해요. 영국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해요. 지금 상당히 고속이긴 한데 여기서 딱 가스를 빡 먹이면 필요한 출력을 응답해 줄 때까지 RPM을 쳐주는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. 그렇지만 빠릅니다. 전혀 느리진 않아요. 지금 가속이 좀 상쾌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 상당히 좋아할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. 좀 스포티함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지만 차가 빠르고 힘은 느껴집니다. 확실히 힘은 느껴져요. 제가 코너 틀 때 가스를 좀 많이 먹이는 편인데 많이 먹이면은 막 울컥거린다,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. 지금 승차감 쪽에서는 그렇게 툴툴하진 않습니다. 뭔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약간 애매한데 그 노면을 지날 때는 필터링이 다 되고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서 약간 언더댐핑이 된다라는 느낌을 줘요. 롤을 느낀다라는 것보다는 차가 이렇게 약간 아래 위로 약간 점핑한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게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. 지금 보면 덜컹덜컹해서 이렇게 울렁울렁한다 이런 느낌이 주는 게 아니라 노면의 작은 요철들을 살살살살살 필터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생기는 애프터 쇼크 같은 느낌을
주면서 차량이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한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도록 돼 있어요. 그렇지만 뭐 불편하진 않아요. 하지만 좀 더 오프로드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.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페달들 세팅이에요. 너무 무릅니다. 발력들을 거의 느끼기가 어려워요. 옛날에 커세어 리뷰를 하면서 엑셀 감성이 너무 무르다,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그 정도는 아닙니다. 가스 페달이 무른데 내가 가스 페달을 딱 눌렀을 때 어떤 포인트를 딱 느껴요. 대부분 차들이 요 포인트에서 이 차량이 RPM 응답을 딱 해준다라는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는데, 지금 이 차량은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.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 RPM 응답 반응을 해주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컨트롤하는 그런 감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또 워낙 물러가지고, 그리고 또 브레이크가 조금 문제예요. 브레이크가 너무 무릅니다. 우리 와이프 차가 포드 이스케이프지 않습니까? 브레이크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, 그 차도 적어도 이격으로 쑥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유압에서 압력 발력이 꽉 잡아주거든요.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차량은 어느 부분에서도 유압의 강한 발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성능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브레이크 뭐 항상 느긋하게 잡진 않지 않습니까? 어떨 때는 좀 급하게 잡을 때도 있고 하는데, 불편함을 또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제동력은 아주 좋아요. 약간 샤프한 브레이크를 잡았었는데 제동력이 아주 좋았습니다. 꽉 잡아주고 부드럽게 잡히고, 그런 부분은 좋아요. 약간 밟아서 고속도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눈이 많아서 좀 겁은 나네요. 꾹 밟아 봅시다. 아이고 뭐 이렇게 안 나가냐? 언제 해줄 거냐 이거? 뭐야 이거? 지금 상당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고, 가속이 거의 한 40에서 45마일 정도 가속을 확 쳐줬어요. 가속을 많이 쳐줬는데 와, 엄청 답답합니다. 페달을 거의 끝까지 밟았는데도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. 고속이라고 해가지고 150km 이상 올라가는 고속도 아니고, 저는 안전운행합니다. 그래서 안전운행에서 약간 더 올라가는 고속까지 제가 치는데, 젊으신 분들이 운전할 때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. 지금도 고속이긴 고속인데 요 속도에서도 몰라요.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갔을 때 그때 출력이 조금 느껴졌어요. 약간 뒷심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출력을 보여줬습니다. 이거 뭐 애매하네요. 그 부분에서 운행할 사람이 많이 없다고 봐요. 더 막 가속을 쳐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부분에서 약간 출력 뒷심을 느꼈습니다. 좀 크게 실망한 부분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조향 모듈이에요. 조향 모듈이 딱딱합니다. 저속부터 딱딱했어요. 저속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어요. 조향 모듈 자체가 무겁게 세팅이 돼 있어요. 가변 저항이 변화하는 스펙트럼이 넓진 않다.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, 약간 중속 이상으로 올라가고부터는 딱딱하긴 한데 안정감이 별로 없어요. 의도치 않게 내가 준 포스를 조향 모듈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가 쑥 밀려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. 고속도로에서. 지금도 보면은 조향 모듈이 딱딱한데 중앙에 약간 데드존이 있어줘야 되는 부분을 데드존을 거의 안 만들었다든지, 아니면은 중앙에 있는 포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조향 모듈을 만들 때 입력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의도를 했을 때 얼마 만에 포스를 핸들에 가느냐,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. 하지만 지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의도하지 않는 근육의 움직임을 조향 모듈이 그냥 인식을 해버리고 차가 쑥 빠져버려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딱하지만 안정감이 없어요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독삼사들 조향 모듈은 그렇지 않거든요. 딱 데드존도 필요할 만큼 싹 들어가 있고요. 사람이 의도했을 때의 근육이 주는 포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좋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 차는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코너는 아주 좋았어요. 거의 제로 스피드에서 코너를 딱 도는데 저속 토크를 본다고 가스를 확 밟아갖고 들어갔었거든요. 아주 그랩이 좋았습니다. 이 부분도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 윈드 노이즈예요. 윈드 노이즈가 있네요. 제 차도 2014년식이에요 2014년식 캐딜락을 타는데 그 차에서도 윈드 노이즈가 좀 느껴져요. 음악을 안 틀면. 음악을 틀면은 못 느끼지만 음악을 안 트는 때는 어쩔 때 한 번씩 고속도로 가면은 윈드 노이즈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들거든요. 근데 요즘 고급 차들은 제가 음악을 안 틀고 리뷰를 하지 않습니까? 음악을 안 틀고 리뷰를 하면 윈드 노이즈가 거의 안 느껴져요. 이 차는 윈드 노이즈가 좀 들어옵니다. 그 외에 노면음이라든지 엔진 노이즈도 거의 안 들어와요. 엔진 노이즈도 아주 정숙합니다. 정숙하고 노면도 아주 정숙하고요. 그리고 의외로 바깥의 노이즈도 거의 안 들어와요. 근데 왜 바람이 새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.
이게 조향 모듈 자꾸 밀리는 거는 정말 지금 짜증날 정도예요 지금.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점수를 한번 보자고 하면은 차가 좀 고급 감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고급 감성은 있고 곳곳에 약간 날카롭게 특성을 확 줘야 되는 부분을 이 차도 많이 놓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치명적인 부분들에 기술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조향 모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의도치 않는 근육의 움직임은 몇 뉴턴인가, 토크가 얼마나 걸리는 핸들에, 뭐 그리고 또 브레이크 페달도 우리가 밟았을 때 진짜 급제동을 해야 될 때, 그리고 제동을 여기 얼마나 필요할 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반력 매핑을 잘 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서 차를 못 만들었다, 얘네가 기술력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사람 드라이빙 행동에 대한 이해력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느낌은 다 전해드린 것 같아요. 매주 한 차량씩 찍는데 굉장히 힘듭니다. 지금 밖에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 되는데 힘듭니다. 그러니까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